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완재입니다. 저희 시험 전반에 대해서는 아시고요. 2차 시험 가운데 중개법과 부동산 공법을 앞에 2차 시험에 1교시에 보고 공시법과 세법을 2차 시험 2교시에 보고 그렇게 하시죠. 자, 바로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쪽 보시면 3쪽 앞에 그 책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복잡하시겠군요. 책이 2차 입문서이다 보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각 법마다 쪽수가 다르니까 가운데 쪽 오면 중개법 끝나는 곳에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부동산 공법에 앞에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편 국토계획법이 있습니다. 공법의 6개 법에 대해서 바로 이제 3쪽에서부터 보도록 하시죠. 1장, 기초이론과 국토계획법 총론이 있습니다. 3쪽이죠.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고, 네모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공법 6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 2만여 개 넘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사법과 공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사사로울 사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따라서요, A와 B, A가 물건 팔고 싶다, 사고 싶다. 뜻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죠. 공법은, 공이, 공짜. 그 A가 속해 있는, 또 B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 전체를 위해서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이, 공짜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 빨간불 때 지나가면 안 되죠. 환경에 대한 법,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법 어기면 큰일 나. 징역가. 무슨 법이요? 공법이죠. 사법에는 징역, 그런 규정 없습니다. 공법이고, 공법에, 우리 시험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중개법, 지켜야 되죠. 어기면 빵에 가죠.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공법이죠. 공시법 등기해야죠. 지적부 정리해야죠. 공법이고, 세법, 세금 안 내면 큰일 나. 재산 뺏겨. 나중에 빵에 갈 수도 있어. 공법입니다. 공법에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 공법이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이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토지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여 개의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에 대한 법 4개, 건물에 대한 법 2개, 해서 6개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법 전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들을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관청입니다. 행정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청과 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동등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청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자동차는 이미 다 준비가 됐으니까 운행하면서 빨간불 때 건너면 안 되지만 아무나 자동차 운전하고 나설 수는 없죠. 대한민국은 자동차 운전 금지된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증 따야죠. 그다음에 등록된 차량이어야죠. 다음 세 번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죠. 그래야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안 갖췄는데 운전을 하고 있으면 잡아서 빵 해보내는 거죠. 이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운전 못한다. 운전하려면 관청에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관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들을 규제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걸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3쪽에 있는 표의 네 번째 칸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청에서 그러면은 빨간불 때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때 건너가는 사람 잡아서 범칙금 때리기도 하고 벌금 때리기도 하고 큰 사고를 냈으면 징역에 보내기도 하는데 관청에서 그것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도로계획 세워서 도를 내야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면 신호체계 정비해야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 책에 있는 옆으로 세 번째 칸입니다. 부동산 공법 역시 마찬가지고요.
개인들이 땅 손대서 뭐 하려고 합니다. 옆집 피해주면 안 되죠. 건물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서요. 그러니까 옆집 아니면 거기 들어온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엉망지어서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법 전체요. 이걸 그대로 옮겨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땅 손 못 댄다. 땅 손 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못 짓는다. 건물 지으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역시 같이 그 표의 네 번째 칸에 있는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관청에서 어디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어디에 도로를 내겠다. 어디 철도를 그러니까 새로 내겠다. 고속철을 새로 만들겠다. 등등등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 책의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림 설명을 그림 눈에 보이기 위해서 허가 등을 이쪽 칸에 쓰도록 하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공법 중에 6개가 시험범위라고요. 그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국토계획법 40문제 중에 12문제, 그러니까 2번 개발법 40문제 중에 2문제, 6문제, 3번 도시정비법 40문제 중에 6문제, 그러니까 4번 건축법 40문제 중에 7문제, 그러니까 주택법 40문제 가운데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 40문제 가운데 2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1번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국토의 그러니까 계획 및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땅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들이 자기 땅 이용하는 그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된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고, 따라서 관청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세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기본 내용이 다 깔려 있고, 개인들이 뭔가 할 때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본 내용이 다 깔려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한다. 그러니까 뭐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등등요. 뭐 그런 것들 거기 뭐 땅 주인 과수원 할아버지 몇 명이 한번 갈아 엎어봐. 뭐 그래서 콘크리트 올린 거 아니죠.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 신도시를 개발한다, 개발법, 도시개발법이고요.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어디 신도시를 개발한다. 세 번째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먼저 오래된 동네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지어서 옛날 토지나 건물 주인들이 새 아파트 한 채씩을 받게, 한 채 등등을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 세 번째 법인데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두꺼비한테 헌집을 줍니다. 그러면 두꺼비가 뭘 준다고요? 새 집을 주는 거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러니까 그런 재개발, 재건축 등을 다루는 법이 도시정비법인데, 그것도 역시 뭐 신문에 재개발, 재건축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게 뭐예요? 거기 낡은 그러니까 주택가 골목, 그러니까 거기 집주인들이 모여서 혓가닥 엎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공익사업이어서요. 관청에서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확정해줘야 가는 겁니다. 이상 세 가지는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다음에 땅에 손댔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 올리겠죠. 건물 지 맘대로 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법. 다음에요. 건축물은 이제 건축법 가서 보시겠습니다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붕 있는 것 중에 뭐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 그 중에 주택, 중개 활동의 주된 대상이 주택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주택법 한 번에 30채 이상 못 짓는다. 30채 이상 지으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음에 여섯 번째, 농지법. 농지는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까 논밭으로 있어야 되죠. 그냥 그 외국 거 사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식량 안보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무기 안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외국 거 사다 먹는다고 치자고요. 외국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외국에서 미워, 안 싫어, 뭐 화이트 리스트, 블랙 리스트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너네들 수출 안 해버려.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는 아닌 거죠. 농업 국가가 아닌데 농지가 필요한 이유는 비와 눈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논에서 물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하로 흘러가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개천, 강,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에 논이 없으면 우리나라 비가 내렸을 때 그냥 바로 다 강으로 해서 바다로 싹 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뭐 완전 푸석푸석 사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농지 함부로 손 못 댄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 바꾼다. 용도를 바꾼다. 전용. 금지되어 있다. 농전용 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